자, ax 마이너스 x a제곱 마이너스 1이네요. 맞습니까? 그럼 이제 x로 묶으면 되죠. 왜냐면 x는 이라고 쓸 거 아니야. x는 어쩌고저쩌고 쓸 거니까. x로 묶으시면 뭐가 돼? 자, a 마이너스 1 a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자, x는 a 마이너스 1분의 a제곱 마이너스 1이니 아 이거 인수분해 되니까 선생님 a 플러스 1이요? 힌 틀렸지? 됐습니까? 아니 이건 알죠? a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나눠줘갖고 a 플러스 1 남는 거 그건 알죠? 좋아요. 틀렸죠? 아주 대차게 존나 틀렸죠? 알겠습니까? 왜 틀렸죠? 세 가지에서 두 가지에서 틀렸어. 두 가지에서. 자, 어떻게 계산하셔야 돼요? 나눌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부호 문제가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자, 뭐 해야 돼요? a가 여기 양수일 때, 그렇죠? 양수이게 되면 나눌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슉 하고 나누면서 부호 용어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니까 뭐가 돼? x는 a 플러스 1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a가 음수일 때가 있네요. 음수이면 뭐 해야 돼? 나누면서 뭐 해야 돼? 부등호 방향이 바뀌셔야 할 거고요. 맞습니까? 끝입니까? 야, 봐봐. 이거 하나, 양수 하나, 음수 하나 뭐 생각해야 돼? 양수 하나, 음수 하나 나왔잖아. 뭐 생각해? 양수 있고 음수 있어. 양수도 음수도 아닌 게 뭐야? 0 있잖아, 0. 양수 있고 음수니까 얼마에 돼야 돼? 1일 때를 생각하셔야 돼. 0일 때를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얘가 양수, 얘가 양수, 얘가 음수, 얘가 0인 거 알겠습니까? 그럼 a가 얼마야? 1일 때 생각하셔야 돼. a가 1이면 헷갈리지 말고 뭐 하셔야 돼? 넣어서 푸셔야 돼. 0 곱하기 x가 a가 1이야. a가 1이야. 좌변이 0이네. 자, 0 곱하기 x가 0보다 클 수 있냐 없니? 없죠. 그쵸? 얘는 모순이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선생님 이게 해당이 됩니까? 해당이 되는 문제가 얼마든지 많으니까 여러분 다 따지셔야 돼. 알겠어요? 자, 그러면 뭐가 돼? ax 우후 a제곱 어허 마이너스 3x 어허 마이너스 4a 플러스 3 아까랑 비슷하죠? 그쵸? 그 다음에 x가 a 마이너스 3이니까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요. 맞습니까? 자, a가 뭐야? 3보다 크게 되면 바뀌지 않죠? 그냥 그대로 가겠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알겠네요. 이제 마지막 하나만 a가 얼마일 때 마지막으로 3일 때가 있겠죠. a가 3이 되면 어떻게 되냐? 봐봐. 0 곱하기 x는 뭐야? a가 3이 돼. 그럼 뭐가 돼? 0이 되지. 자, 이러면 x가 어때? 모든 실수에서 항상 성립하죠. 뭘 넣어도 뭐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성립하잖아요. 그렇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a가 3이면 뭐야? 모든 실수라고 답을 하셔야겠죠. 알겠습니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잘 틀리시니까. 자, 182번이야. 자, 부등식이 항상 만족하는 x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실수 a 값이래요. 자, 그러면 x 쪽으로 모으시고요. 넘어가시면 요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요런 부등식을 미안해. 이런 부등식을 뭐라고 불러요? 이거부터 해야겠네. 이런 부등식을 뭐라고 불러요? 부등식이요 말고 땡땡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앞에 두 글자 붙으면 돼요. 무슨 부등식? 1차 말고. 그렇죠. 1차가 붙는구나. 차수가 붙는 게 아니라 무슨 부등식이라고 해요. 자, 다시. 그럼 좋아요. 자, 진짜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풀 수는 있겠죠. 풉시다 라고 하면 풀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x가 3보다 크면 이 식이 뭐가 돼요? 참이 됩니다. 이 식이 성립합니다. 얘요. x가 3보다 어쩔 때 크면 이 식이 성립됩니다. 이 얘기죠? 맞죠? 아니 얘들아, 난 너희들이 이게 클리어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어. 맨날 여기 계산하시면 x는 1하고 3이라고 계산해. 무슨 뜻이니? x가 1이면 이 식이 0이 됩니다. x가 3이면 이 식이 0이 됩니다. x가 1보다 크면 이 식이 성립합니다. 알겠습니까? 요게 생각보다 문제에서 꽁하러 오면 좀 어려워요. 자, 그럼 이걸 무슨 부등식이라고 그러냐면 조건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언제나 성립하나요, 이게? 아니죠. 요 식이 언제 성립해요? x가 1보다 크면 성립하게 되죠. 그러니까 특정 조건 하에서만 얘가 만족하니까 이 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조건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특정 조건에서만 성립하지 않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뭐라고 불러요? 항부등식이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은 항등식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절대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아는 대표적인 딱 하나가 있는데 뭐죠? 실수요. 가장 대표적인 절대부등식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실수요. 실수는 항상 뭐다 크거나 같다가 있다고 했죠.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절대부등식이다라고 해요. 또 있어요. 여러분 또 아는 거. 자, 이거 무슨 부등식이에요? 아까 뒤에 나오는 주제 얘기는 무슨 부등식이에요? 절대부등식이에요. 왜죠? 그래프 그려볼까요? 됐습니까? 그래프 그리시면 어떻게 돼요? x가 2일 때 y가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오므로 이렇게 되네요. 이 그래프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네요. 뭘 넣어도 0보다 크거나 같네요. 그래서 뭐예요? 모든 x에서 성립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절대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이게 그 문제예요. 얘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럼 뭐예요? 얘가 절대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 돼요.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되게 뻔해요. 이런 얘가 절대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라는 건, 자, 이게 안 된다는 걸 뜻해요. 봐봐요. 이게 순탄하게 일로 넘어가서 이렇게 나와버리면 뭐라고 읽어야 돼요? 이거보다 크거나 같을 때 뭐가 돼요? x는 성립하게 됩니다. 그쵸? 이게 해죠. 그러니까 얘는 얘가 절대적으로 성립하지 않아. 얘가 절대 존재해서는 안 돼. 존재하지 않아야 되니까 얘가 성립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뜻하니까 얘가 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맨 앞에 게 무조건 얼마여야 돼요? 얼마여야 돼요? 0이어야 되죠. 왜냐면 0으로는 뭐야? 좌우를 나눌 수가 없는 상황이지. 숫자가 1이거나 뭐만 돼도 뭐가 돼요? 나눠져서 풀 수 있음을 뜻하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건부등식, 절대부등식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얘가 이렇게 나눠진다는 사실 그 자체가 요 조건에서는 얘가 성립해버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게 불가능해야 되니까, 그쵸? a제곱 마이너스 4가 얼마인 경우를 찾으시면 돼? 0인 경우를 찾는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0인 경우를 찾으니까 답은 2하고 마이너스 이러면 안 돼요. 아까도 봤잖아요. 뭐가 돼요? 자, a가 2인 경우가 된다고 칩시다. 그럼 뭐가 돼요? 앞에가? 넣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항등식처럼 a가 2가 되면 뭐가 돼요? 0 곱하기 x가 되고요. 0는 얼마, 2는 얼마야? 1이야. 자, x가 뭐가 돼도 이게 만족합니까? 아니잖아. 곱하기 0이 있으니까 얘가 무조건 좌변이 0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성립 안 해? 성립 안 하네요. 그렇죠? x가 존재하지 않네요. 그렇죠? 맞죠? 얘 정답이고요. 근데 a가 이제 이번에 마이너스 2라고 합시다.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a가 마이너스 2가 0이 되죠. 그럼 뭐가 돼요? 0 곱하기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변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3이네요. 어때요? 모든 x에서 항상 성립해버리죠.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절대부등식 같은 거나 이런 걸 찾으실 때에는요, 2차는 그냥 그래프를 그리지만 1차 때는 뭐 해야 돼요? 다 0 넣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2차 때도 마찬가지예요. 2차 때도 맨 앞이 최고차항이 날아가는 경우라면 그거 넣어야 돼요. 좀 뒤에 가서 주제가 하나 있는데, 네, 이런 문제예요. 제가 또 책을 그냥 쓰겠습니다. 어디 있냐? 왜 안 나오냐? 이거 앞에 있네요. 아닌 거 아닌데? 왜 없어? 모르겠다. 펀치라인에 있나 보다. 펀치라인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요 문제 풀 때 다 예시로 넣어놨는데 요거예요. A가 0인 상황은 항상 조심하셔서 풀어라 뭐 이런 거거든요. 최고차항이 미지수가 뜨면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건데,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요거를 제가 펀치라인에서 4가지 경우로 나눠서 문제화했으니까 어쨌든 뭐더라? 여기가 맨 앞이 0이 되는 상황이면 뭐야? 즉 맨 앞이 0이 되는 상황이라는 건 이거야. 0 곱하기 x가 되면 뭐야?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꼭 체크하셔서 해결하시라고. 1이면 하나도 성립하지 않고요. 마이너스 1이면 모두 성립하고요.
요것도 0이면 뭐가 돼요? 모두 성립하는데 이게 없으면 뭐가 돼요? 하나도 성립하지 않죠. 양쪽 다 봐야 돼요. 좋습니다. 열차 부등식은 이런 식으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약간 예리하게 그냥 이렇게 둔탁하게 풀면 풀리고 이런 식으로 조건을 예리하게 이렇게 나눠서 푸는 문제가 여러 고등 수학에선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다음에 2차 부등식이요. 121페이지에 개념을 써놨죠.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푸는 방법은 동일하다. 답과 의미가 다를 뿐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야, 2x 플러스 1은 3이야. 이거 풀 때랑 여러분들이 이거 풀 때랑 풀이가 다른가요? 풀이는 같죠. 풀이는 같고요. 넘어가시고 이렇게 푸시고 넘어가시고 이렇게 푸시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다른 거예요? 의미가 다른 거죠. 제가 지수 함수 때도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은 지수 방정식만 설명하면 부등식은 다 풀었다라고 해요. 뭐만 체크하면 돼요? 의미만 체크하시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부등호 방향 바뀌는 것만 보면 되고 뭐 배우지도 않은 지수 부등식을 말씀드리는 건 그냥 고등수학 내내 방정식과 부등식을 푸는 게 똑같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구한 의미가 뭐예요? 이걸 구한 거죠. 2x 플러스 1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얘랑 y는 3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만나는 점이 어디라고 말하는 거예요? 1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걸 구하는 거죠. 그럼 방정식은 뭘 찾는 겁니까? 교점을 찾는 거고요. 부등식은 거기보다 어디 이렇게 찾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두 개를 찾는 거니까 당연히 방법으로서는 너를 구하는 게 맞아요. 근데 너부터 어디까지일 거냐 이건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뭐야? 이 그래프가 굳이 쓰자면 노란색 그래프가 주황색보다 어디 있는 걸 찾고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걸 찾고 있는 거죠. 그쵸? 아니 이게 x값이에요? y값이에요? 자 이게 좀 어렵게 분석될 수 있는데 대충 값으로 때려 맞추면 상관없는데 노란 건 x값이에요? y값이에요? x가 보인다고 x값이 아니죠. 왜죠? 우리가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x를 넣어서 나온 값은 뭐가 돼요? y값이기 때문에 y값이고 y값이에요. 자 그래프에서 x값은 좌우고요. y값은 어디예요? 위아래이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읽어야 돼요? 얘가 얘보다 위에 있다라고 읽으셔야 돼요. 알겠어요? 언제까지요? 고등수학 전부에서요. 알겠습니까? 위아래의 구분이 이제 생겨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 그래프가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는 걸 찾으라는 거고 이 그래프가 위에 있으려면 어디에 해야 돼요? 찾아보니까 1부터 x가 1부터 어디로 가면 계속 위에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면 전부 어디에 있더라? 위에 있더라 라고 나오는 게 부등식의 진짜 의미인 거예요. 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쵸? 좋습니다. 그래서 방정식, 부등식 푸는 게 똑같고 우리는 뭐예요? 의미만 다를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도 똑같다는 거죠. 자, 이건 뭡니까? 이거 뭐예요? 그래프 어떻게 그리죠? 근각을 이렇게 그리죠. 우리는 어디를 찾은 거예요? 얘는 여기와 여기를 찾은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건 어디 찾으면 돼요? 요 그래프가 0보다 어디? 아래에 있는 부분을 찾은 거니까 요 그래프가 0보다 아래에 있는 거는 요만큼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 찾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보다 아래에 있는 y값이 아래에 있는 x의 범위를 찾는 거죠. x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서 다 어디에 있더라? 아래에 있더라를 찾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쓰셔야 돼? 1부터 계산하시면 x-1, x-3은 0보다 작고요. 1, x, 3이에요. x가 1부터 3까지. x가 1부터 3까지 해서 전부 어디에 있더라? 아래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요게 아래에 있는 0보다 아래에 있는 x의 범위를 찾는 거예요. 찾는 건 x의 범위죠. 아니 찾을 때 뭐야? 무슨 값 찾아? x값 찾잖아. 찾을 때 x의 범위를 찾아요. 왜냐면 얼마를 넣어야 0보다 작아집니까? 이걸 찾는 거잖아요. 얼마를 넣어야. 넣는 값이 x인데. 알겠습니까? 그래서 넣는 값은 x인데 요 그래프 자체는 뭐더라? y값을 비교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부등식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 해석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얘도 똑같아. 얘는 그러면 뭐야? 0보다 큰 걸 찾으라고 했으니 그러면 어디야? 여기고 x가 1보다 뭐 하면 돼? 작아지면 계속 얼마야? 0보다 커진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x가 3보다 커지면 계속 뭐가 돼? 보다 커진다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가 얘는 뭐가 돼요? 뭐라고 읽어야 돼? x가 1보다 작거나라고 읽는다고요. 이건 또는이고요. 얘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니까 크고라고 읽었으니까 뭐가 돼요? 저는 and 둘 다 성립하는 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2차 부등식 풀어가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근데 이것만 이해하시면은 제가 볼 때 3차 부등식 같은 거 풀 때가 있거든요. 3차를 몇 풀어요? 3차가 몇 차로 바뀌겠어요? 2차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애들이 또 손을 놔요. 자, 제가 왜냐면 저 완전 독학파라 얘를 옛날에 이렇게도 이해했어요. 혼자서 몇 시간 동안 끙끙거리면서 이렇게. 이것도 잘 못하던 학생이었어. 내가 고2 때 수학 시작할 때. 그리고 만점 받다니까. 알겠니? 너희들도 가능하다고. 나보다 더 좋은 조건에 출발한다고 생각하셔야 돼. 뭐냐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나? x-1에 x-3이 0보다 작은데 이게 근이 소위 말해서 어디라고 그래? 안쪽 범위라고 배우잖아 너희들. 그치? 처음 하는 거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해도 되죠? 무슨 범위? 1과 3의 안쪽 범위라고 하고 그쵸? 요 범위 무슨 범위라고 그래? 바깥 범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얘기해요?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안쪽 범위, 바깥 범위? 아 빨리 몰라? 아 야 얘들아 진짜 몰라? 아니 모르면 해야 돼서 왜 했을 거 아니야 그치? 인수분해하고 답이 하고 1과 4의 무슨 범위? 안쪽 범위다 뭐 그렇잖아. 그 다음에 바깥 범위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혹시 한다고 할게요. 몰라. 좀 다시 할 거야. 그러면 안쪽 범위 바깥 범위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난 이렇게도 생각했던데 곱해서 0보다 작다는 건 무슨 얘기해? 곱해서 0보다 작다는 건 두 개를 곱했는데 0보다 작대. 그럼 뭐야?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란 얘기예요 사실요. 그래서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라고? 그럼 너가 플러스고 너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네? 그럼 x가 뭐야? 1보다 크고 x는 3보다 작아. 그치? 이게 하나 나오네? 그래서 뭐야? 1보다 크고 3보다 작네? 이게 하나 나오는 거고 또 뭐일 수도 있어? 너가 마이너스고 너가 플러스일 수 있네? x는 1보다 작고 x는 3보다 커. x는 1보다 작고 동시에 3보다 커? 이건 모순이네? 이렇게도 증명하실 수 있어요. 그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요. 왜요? 아니 3차를 나오면 뭐 이렇게 나왔어. 뭐 예를 들면 얘가 0보다 작대. 그럼 얘 뭐 하면 돼? 얘가 1보다 작아. 그럼 얘가 뭐가 돼? 음수가 돼. 그럼 얘가 뭐가 되면 돼? 양수 만들면 되겠네. 얘 양수 만드는 조건이야. 그렇잖아. 문제 맞춰갖고 뭐 절대부등식 풀는 거 하면 되는 거거든. 항상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거에 완전 대응이 안 돼 버리면 좀 괴롭거든. 내 말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아니 3차가 2차가 된다는 건 방정식에도 했는데 물론 부등식에서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내실 필요가 없을 수 있는데 그게 뭔 말이야. 무슨 개말이야. 씨. 왜? 그 뭐야 여기 인근 고등학교가 이 지수방정식도 원래 2차밖에 안 나오거든? 이거 치환한 거? 3차 이렇게 냈더니 애들 다 틀려온 거야. 아 이걸 못 풀더라고. 그냥 이게 음수, 양수, 음수일 수 있다. 그 다음은 뭐겠어? 다시 x-1에 x-3이 0보다 크다는 건 너가 음수, 너가 양수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이거니까 둘 다 음수면 x가 1보다 작고 x가 3보다 작으니까 x가 1보다 작은 거. x가 1보다 크고 x가 3보다 큰 거니까 1보다 크고 3보다 크니까 뭐 해야 돼? 3보다 큰 거. 그래서 너 또는 너구나.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해석을 이렇게 풀 때는 이렇게 풀면 안 되는데 해석을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래야 내가 이게 본질적인 거잖아. 이게 뭐 그래프 없이도. 그러면 내가 3차로 바꿔도 풀 수 있거나 특정 미지수가 돼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근이 있는 상태에서 정리하면 얘가 0보다 작아. 근이 있는 상태에서 그럼 뭐야? 이런 상황이고요. 0보다 작은 범위 어디? 알파와 베타 어디에? 사이에 존재하니까 어떻게 쓰셔? 알파, 베타 사이에 있다라고 쓰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뭐야? 알파보다 작고 저는 이렇게 말해요.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뭐 하겠어?
크다죠. 그쵸? 여러분들 이제 어렵게 만드는 거 뭐야? 뭐가 작게? 이렇게 해주면 이게 이거보다 작을 때, 이게 이거보다 클 때, 이 같을 때 나누시면서 또 뭐가 돼요? 지옥이 찾아오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님들 어렵게 만드는 거 되게 쉬워. 그러니까 저처럼 말하시는 게 좀 유리해. 뭐야?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그럼 우리가 뭐야? 생각할 건 뭐가 작은지 뭐가 큰지를 골라내고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제 언어를 따라하라는 게 이 얘기예요.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그래서 거기 있죠? 그 밑에 그 그래프와 그래프 사이에 인수분해가 됐는데 크기를 모른다면 다음 상황을 가정해서 풀어야 된다. 그쵸? 뭐야? 뭐가 더 작은지 뭐가 더 큰지를 가정해놓고 푸셔야 돼요. 인수분해가 됐는데 내가 크기를 몰라. 알겠습니까? 그럼 알파가 베타보다 작을 때, 베타가 알파보다 클 때, 두 개가 서로 같을 때. 알겠습니까? 자,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근이 있는지 판별해 보고요. 있다면 근의 공식이고 없다면 아래의 경우다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는 뭐예요? 판별식 D가 0보다 큰 거죠. 맞습니까? 근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는 상황이잖아. 그렇죠? 이런 경우는 뭐예요? 판별식 D가 0인 상황이죠. 16번 문제. 이런 경우는 뭐예요? 근이 있어요? 없어요? 근이 없으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모든 2차 함수에서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다라는 건 요거고 요거니까 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거 뭐 이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뒤에 가서 문제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안쪽 범위 바깥 범위는요. 구구단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상식으로 바로바로 푸셔야 돼요. 자, 어떻게 풀어요? 인수분해가 되네요. 답 얼마? 자, 화이팅. 답 얼마? 답 얼마? 아씨, 둘 날 걸 어렵네. 3분의 1 아닌가?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그럼 얼마냐? 2 플러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ac 끝. 됐지? 화이팅! 야, 다 했다. 이렇게 풀어야지. 너희들도. 이 정도는 선생이라서 보여준 게 아니라 잘하는 고이도 다 이렇게 해. 아니, 못하던데? 고이도 잘 못하더라고. 알겠니? 자, 인수분해 합시다. 아이씨, 3하고 얼마야? 틀렸네! 틀렸는데 말을 안 해! 될 수 있지. 빨리 하다 보면 틀려. x 플러스 얼마야? 3하고 x에 마이너스. 그쵸? 얼마나 얼마예요? 마이너스 3하고 x하고 1이죠. 지워야겠다. 씨발. 영상 다 잘라줘야겠다. 틀릴까봐. 됐니? 인수분해 하면 돼. 인수분해해서 뭐 하면 돼? 안쪽 범위죠. 알겠습니까? 얘는 안쪽 범위, 바깥 범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서 그렇고요. 0보다 큰 거니까 어디겠어요? 바깥 범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왜냐면 요 바깥쪽이잖아요. 알겠습니까? 인수분해 하시면 얼마야? 작은 거보다 작으면 되죠? 마이너스 1보다 뭐하고? 작고. 2보다 뭐하고? 큰 거보다 크고라고 쓰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왜 보여드릴게요?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니들 현장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겠어? 이렇게 못하면 이렇게 할 때까지 연습해. 알겠니? 3하고 2하고 시험 봤잖아. 시험 보면은 계산은 뭐야? 그냥 빨리 하는 게 장땡이지. 그치? 생각해야 되잖아. 어디가 마이너스냐? 이거 대충 했는데 아까 여기가 마이너스인가? 마이너스 3. 그치? 아이씨, 틀렸네. 됐니? 뭐야? 어차피 큰 범위니까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큰 거잖아. 얼마야랑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2분의 1이지? x가 뭐야?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x 뭐야? 2분의 1보다 크더라. 됐죠? 얘는요? 인수분해 안 되면 뭐 하라고 했어요? 야, 이것도 뭐더라? 3학년들. 이 3학년들 어떡하면 좋지? 인수분해 안 되면 뭐해? 한 별씩 써서 근이 있는지 먼저 체크하시고, 그냥 있으면 근의 공식으로 가는 거고, 없으면은, 그쵸? 없으면 이거는 이제 아까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이거는 항상 0보다 크거나 뭐 이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이 있죠? b제곱 마이너스 ac 하시면. 알겠습니까? 이것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근데 그냥 근의 공식 쓰시는 게 제일 빠르고, 근의 공식도 열심히 연습해야 돼. 저번에 한번 보여주잖아. 저번에 했죠. 2a분의 마이너스 b인데 어차피 짝수니까 이거 이 약분 되잖아. 그렇잖아요. 짝수 공식 쓰시면. 그러면은 뭐야? 그냥 2a분의니까 1이잖아. a가. 그렇지? 1분의 마이너스 반 자른 거잖아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2에 제곱하시고 2 하니까 여기 2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계산하려면 빨리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진짜로
이렇게 하시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목표치를 말씀드린 거고, 내가 이거 할 수 있으면 여기서 더 한 번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합하시면 얼마 돼요? 곱하면 2예요. 이걸 생각해서 찾을 수도 있어요. 합하면 2고요. 곱해도 2예요. 합하면 4. 합하면 4가 되니까, 그렇죠? 어차피 대칭으로 나오잖아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날아가죠? 그럼 얼마 있겠어요? 2하고 2 있겠네. 이렇게 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여기가 얼마야? 2였다는 거죠. 왜냐면 두 개 더해서. 아니 이거니까. 이거잖아. 그러니까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니까 더하시면 뭐야? 얘가 싹 날아가니까 맨 앞에 얼마야? 2인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두 개 더해서 얼마가 나와야 돼요? 4가 나오니까 하나가 뭐고 하나가 뭐인 상황이구나. 이렇게 빨리 생각하시고요. 오케이? 제곱하신 거 얼마야? 곱하니까 4고. 그쵸? 합차에 의해서 뒤에 나와서 얼마야? 2로 나오면 되니까 아, 너 있겠구나. 합차 생각하시면 뒤에 2구나.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사실요. 진짜 잘 푸는 사람들은 이렇게 풀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뭔 말인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으므로 자 어떻게 해야 돼? 그래보시 드세요. 알겠습니까? 2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없습니다. 어차피 시간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해봐요. 자 근해 공식을 쓰시면 이거라고 했고요. 맞습니까? 자, 근데 짝수 공식 쓰시면 날아갈 거고 A는 1이니까 1이야 어차피. 자, 그 다음에 너도 반 가를 거고 너도 반 가른 게 들어갈 거예요. 맞죠? 이거 D라고 쓰시면 근 하나는 뭐가 되냐면 요게 되고요. 근 하나는 뭐가 돼요? 이게 되니까 두 개를 더해요. 두 개를 더하면 루트가 어차피 날아가죠. 두 개를 똑같은 걸 더하죠. 똑같은 걸 더해서 얼마를 만들어요? 4를 만들게 돼. 이 위치가 얼마라는 거야? 2 플러스 얼마? 2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라는 걸 뜻해요. 이해돼요? 근데 곱해서 얼마를 만들면 돼요? 2를 만들면 되는데 곱하는 원리는 다 뭐야? 다 합차예요. 2 플러스 얼마와 2 마이너스 얼마를 곱하시면 당연히 뭐야? 4 마이너스 얼마라는 합차로 나오겠죠? 그렇게 2를 만들 거예요. 내가 얼마가 돼요? 2가 돼야 되겠죠. 라고 근해공식 없이도 풀 수 있어요. 진짜 빠르면 이렇게 해요. 언제 하라고 하냐면 수원에서 2차 방정식 풀 때 특정 상황은 그냥 이걸로 풀어버리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계산 이렇게라도 한 줄 줄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해공식은 특별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하는데 존나 헷갈리고 뭐 이러니까 못 줄이고 그러니까 괜히 이런 문제를 오래 해결하는데 이런 거를 극복하시기를 바랄게요. 인수분해 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이거 부교재에서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아직 못 봤을 텐데 너희들은 나는 본 것 같다고. 왜냐면 나는 사전에 다 풀어놨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고사 기간에 풀었어요. 일단은 그래서 뭐야 A부터 3까지 또는 3부터 A까지겠지. 그럼 뭔 상황을 생각하셔야 돼? A가 뭐 할 경우? 3보다 뭐 할 경우? 작을 경우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죠. 그렇죠? A가 3보다 작은 경우다 라고 하시면 뭐야? 답은 AX 3이 될 거고요. 맞습니까? 자, 두 번째. 이거 말고 3부터 A까지야 라고 하면 뭐야? 이거 그대로 읽으시면 되잖아. A가 3보다 오른쪽에 있다 크다. 그렇죠?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뭐가 돼? 3부터 X가 A까지야. 그 마지막 하나 빼먹지 마셔야죠. 그렇죠? 3보다 작고 3보다 큰 거 있으니까 뭐야? 3번에 3인 경우가 있을 거고요. 맞습니까? A가 3이 되면 뭐가 돼? X-3의 제곱이 0보다 작은 거고. 무슨 근? 중근을 갖게 되죠. 얘가 0보다 작은 게 존재합니까?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뭐야? 근이 뭐야? A는 A래. A는 3. 그렇죠? 이런 경우는 근이 없다. 뭐 해가 없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은데 그냥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조금 지랄맞게 어려워지는 게 여러분이 보통 보시는 그 변형이다 생각하시고 좀 해달라. 다음은 뭐가 문제인가요? 역시 인수분해가 아주 예쁜 형태로 되는 거죠. A에다가 인수분해는 원래 뭐라고? 그냥 공통점 찾기였다 얘들아 라고 했고요. 맞습니까? A에 x 플러스 1, 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니까 바깥범위다 이러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자, 뭐야? A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겠네. A의 부호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렇죠? A가 뭐일 수 있어? 양수가 되면 괜찮아. 인수분해가 안 되는 녀석이네요. 미리미리 말해주면 안 될까요? 제가 나중에 너무 심하게 실수한 건 나중에 업로드 할 때 씨발 다 드러낼까 말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이걸로 만들어보고 풀어볼까? 아니 알았어. 일단 이거부터 풀게 얘들아. 이거부터 풀 거고 그러면은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 보라고?
판별식 빨리 보라고 했어요. 판별식 빨리 보시오. 빨리 보시면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부호만 보는 거 빨리 볼 수 있잖아. 그치? 판별식 대가 뭐 해야 돼? 음수이므로.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어 있다? 근이 있다 없다? 근이 없다라는 건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다? 떠 있다 떠 있다. 알겠습니까? 요게 요렇게 보여야 돼요. 그쵸? 요게 요렇게 보여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겠어요? 이게 자꾸 이상한 걸로 보이지 말고 근이 없다라는 건 이런 식으로 근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내가 다시 말하지, 야, 배웠잖아 이미. 이게 뭐라고 이게? 근이다 이미 배웠기 때문에 이 상황이다. 그러니까 절대부등식 풀 때도 너희들이 틀리는 이유는 자꾸 이 생각 안 하고 자꾸 바로 다이렉트로 건너뛰려고 해서 그런 것 같아.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A의 부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A가 뭐일 경우? 양수야. 그치? 그러면 뭐가 돼? 0이니까 나눌 수 있잖아. 있잖아. 이쪽 나눠줘도 0이잖아. 그럼 뭐가 돼? A가 양수면 그냥 묻는 거잖아. 그대로 묻는 거잖아. 그치? 이게 0보다 크니? 네. 언제? 모든 실수? X에서 항상 성립하죠. 뭔지 알겠습니까? 언제나 성립하죠. 언제나 0보다 크잖아요.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자, 근데 A가 만약에 음수면 어떻게 돼? 이게 문제죠. A가 음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가 음수면 부동호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바뀌게 되겠죠. 부동호 방향이 바뀌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약분한 겁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 그래프가 요건데 0보다 작은 게 있어 없어? 없으니까 성립해 안 해? 성립을 안 하게 되는 거고요. 자, 100%까지는 좀 그렇다. 97% 확률로 여러분이 체크 안 할 뭐가 있다고? A가 얼마인 경우가 있다고? 0인 경우가 있어요. 97%의 확률로 체크 안 하겠죠. A가 0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야, 이거 넣고 생각해라. 항상 이게 뭐야? 0보다 큰 거 아니야? 뭐가 있어도 0을 곱하니까 0보다 클 수 있어 없어? 없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야? 너도 성립을 안 한다. 체크하시고. 아까도 똑같은 건데? 아까 내가 인수분해가 되는 상황을 가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간단해요. 이거냐? 이거냐겠죠. 왜냐면 A가 앙수면 이거일 거고 A가 음수면 뭐가 되겠어? 이렇게 나올 테니까 0보다 작은 범위, 0보다 큰 범위가 뒤집혀서 나올 테니까 뭐 상황 맞춰갖고 읽으시면 되는 게 되는 거고 0일 때 조심하시고. 어쨌든 마지막 거요. 풀이가 두 개가 있으니까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한쪽만 할 줄 안다라고 하시면 조금 위험합니다. 뭐죠? 일단은 첫 번째 그냥 우리가 보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냥 보겠다라고 하면 알겠습니까? 풀이 1은 얘고요. 접근 1.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얘는. 그렇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뭘 하면 좋겠어? 근해 공식 말고 뭐 하면 돼? 그냥 판별식 말고 그냥 근해 공식 쓰면 되겠지. 그렇지?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인수분해가 되니? 라고 먼저 물으시고 2차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라고 하면 뭐야? 근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근이 있니 없니 해서 살펴보신 다음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 뭐 하면 돼? 근해 공식을 쓰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근해 공식 쓰시면은 지난 시간에 한 번 했었죠. 얼마가 돼요? 2분의 1 날라가니까 1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1 마이너스 a니까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고 그랬죠? 뭐야? 1이 1 마이너스 죄송 1 마이너스 루트에 걔는 잘못했네.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a네요. 그쵸?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작은 거보다 작고요. 마이너스보다. 그 다음에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는데 요거는 별로죠. 요거 별로 안 좋죠. 오케이? 요 풀이 자체가 좀 별로죠. 그쵸? 왜죠? 여기 약간 노골적으로 보이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거꾸로 저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뭐 한 거예요? 얘가 이쪽으로 넘어간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만드셔야 돼? 이런 상황을 잠깐만요. 이런 상황 어떻게 만들까요? 빨리. 이런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래프 분리라고 불러요. 언제 써요? 공통수학 1, 2, 수 1, 2, 미적 다 써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요거는 분리가 된 상황이고요. 얘는 뭐가 된 거예요? 이 상황을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어야 돼? 분리하실 수 있어야 돼. 요 그래프 분리라고 부르고 요 두 개의 그래프를 뭐 한 거야? 따로따로 그리시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요 그리시면 뭐가 되죠? x-1의 제곱이잖아. 그럼 뭐가 돼? 이렇게 되게 돼요. 이거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돼? A가 등장할 수 있죠. 그렇죠? A가 어디에 등장할 수 있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다라고 칩시다. 그렇죠? 요 첫 번째 상황은 뭐야? A가 뭐 한 거야? 0보다 작은 거네. 그렇죠?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그리시면 A가 0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생기고요. 이게 A야. 그러면 봐봐.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범위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이 그래프가 요 A보다 위에 있는 범위는 언제예요? 모든 실수? X가 되겠죠. 그렇죠? 1번. A가 0보다 작으면 모든 X에서 성립하고요. 2번. A가 0인 상황은요? 뭐야? 위에 있는 건? 자, 아마 이렇게 쓸걸요? 어떻게 쓰죠? A가 0이면? 지금 여기 점 빼고 나머지잖아요. 여기 점 빼고 나머지를 어떻게 쓰냐면 X는 뭐야? 1보다 작고 이렇게 쓰죠. 1보다 작을 때와 1보다 클 때. 그쵸? 저는 좀 싫어요. 뭐라고 쓰냐면 모든 X고 단 뭐야? X는 1이 아니다. 이렇게 쓰는데 뭐 사실은 이렇게 쓰셔야 맞는 건 아니야. 이렇게 쓰기를 원하죠. 뭐 여러 정답지들은 알겠습니까? 이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번. 이 상황이 아마 쓰기가 가장 괴로우실 수 있는데 여기가 1이죠? 이렇게 생긴 거고 그래프 갑자기 왜 이렇게 생겼냐? 어쨌든 약간 삐뚤어졌네. 여기 A야. 그럼 뭐 해야 돼? 이 A보다 위에 있는 범위 찾으시는 거잖아. 그럼 어디랑 어디니? 이쪽하고 이쪽이 되겠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보다 뭐 한 거야? 저기보다 바깥쪽이죠. 이건 어떻게 찾을까? 교점 어떻게 찾아요? 이미 눈앞에 보이잖아요. 뭐 하면 되겠어? 사실은 얘라고요. 뭐 하면 돼요? 제곱을 루트를 양보에 걸면 되겠죠. 루트를 걸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좀 더 염두에 두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바깥범위잖아요. 어차피 바깥범위잖아요. 왜냐면 얘보다 큰 거니까. 그쵸? 바깥범위죠. 그럼 뭐 하시면 돼? 루트 걸고 이렇게 걸면은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 몇 개가 나온다고 보면 돼? 2개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뭔지 알겠어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x제곱이 예를 들면 4야. 자, 그럼 어디랑 어디서 나와? 계산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계산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이거는 x제곱이 4보다 커. 그러면 어디냐고. 그래프 자체는 분리해 놓으면 이거잖아요. 근데 얼마일 때야? 이 x제곱이면 이게 얼마일 때야? 2일 때고. 그렇죠? 여기 얼마일 때야? 마이너스 2일 때지. 그러니까 크잖아. 무슨 범위? 바깥 범위고. 얼마 되는 거 찾을 거야? 0 되는 거 찾겠네. 그럼 큰 게 얼마야? 2보다 크고. 그치?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쓰는 것처럼 얘도 뭐라고 해야 돼? 그렇지. 루트 씌운 다음에 뭐 하면 돼? x가 1 플러스 뭐야? 루트 a보다 크고. 바로 쓰면 되잖아. 그치? 하나는 뭐야? 마이너스 루트 a가 나올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 다음에 1이 또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해야 돼? 1 마이너스 루트 a가.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 바로 분리해서.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루트를 씌우는데 루트를 씌울 때 범위가 몇 개가 나올 거라고? 2개가 튀어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님들아. 예, 그래요. 뭐 이렇게 루트 제가 그럼 했던 걸로 A, 루트 A, 1에서 루트 A 1에서 루트 A 바로잖아요. 알겠습니까? 익혀놓으라니까요. 그래프 보고 그냥 조립해버리게. 알겠습니까? 끝까지 잘 안 되죠? 끝까지 잘 안 되시죠? 제가 뭔지 압니다. 근데 볼 때마다 연습하고 볼 때마다 보고 볼 때마다 이렇게 제시하고 이렇게 따라해 보면 언젠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돼요. 문제는 자기가 모르게 될지 아니면 계속 모를지는 뭐 모르는 일인데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해보시고 일단은 이거부터 하시라. 아까 봤던 거. 그러니까 어려움 없이 이게 나는 뭘로 보여야 돼? 루트 3하고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작은 거보다 뭐야? 작고. 그치? 큰 거보다 뭐야? 크다가 바로 나와야 돼. 이거를 뭘 넘어가고 0 바꾸고 되지도 않는 거 찍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치? 알겠습니까? 바깥쪽에서 나올 거야. 그래프를 이렇게 생각하고 바깥쪽에서 나올 거야 라는 생각과 안쪽에서 나올 거라는 생각을 바로바로 하셔라. 알겠나요? 그럼 나중에 절대값 할 때도 여러분이 매우 이로울 것이다. 자, A니까 알았어요. 알겠습니까?
아니, 왜냐면은 나는 지금 얘네들 거 공통수학 투 부분을 풀고 있거든요. 아, 미리미리 풀어놔야지. 나 원래 그런 게 앞에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나눠서 푸는데 역시 또 잘 풀과 못 풀로 구분해서 풀고 있어요. 에 이거 이렇게 푸나 뭐 이런 거죠. 봅시다. 다음. 뭐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요 한 문제가 아니죠. 사실 세 문제 세트로 놓으면 상황을 조금씩 바꾸거나 뭐가 조금 변형되거나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볼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바깥법 이제 당연하죠. 뭐야? 최고차의 계수가 2니까 이게 부등호방에 뒤집히는 일이 없죠. 그러면 여기서 뭘 만드시고 계시면 안 되죠. 자, A가 얼마야? 빨리. A가 얼마니? 그쵸? B는 얼마입니까? 됐죠? 이렇게 쓸 수 있어야겠죠. 왜죠? 뭐 한 거야? 두 개 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치? 합하면 얼마야? 8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16이고, 그치? 이해되니? 두 개 곱하면 얼마야? 15가 되니까 이렇게 만드셔야겠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지 말라고? 아, 할 줄 알아야 돼. 미안해,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쓰고 있을 시간이 우리에게 별로 없다 생각하시고 근거계수의 관계로 합으로 보셔라. 자, 두 번째 문제에서 또 인상적인 게 있죠. 체크하실 게 있지. 인상적인 체크 상황이 뭐냐? 뭐 하면 돼? 지금 뭐야 얘가? 아, 얘가 큰데 바깥 범위여야 되는데 이쪽에서 뭘로 바뀌었니? 안쪽 범위로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A는 뭐였더라? 보다 작은 상황일 거라는 거야. 그렇지? 얘가 마이너스가 돼야 마이너스 곱하면서 부등호 방향이 결과적으로 최종 뒤집힌 상황이겠죠. 그렇죠? 그럼 뭐야? A가 0보다 작은 상황이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역시 마찬가지로 만들려고 하시면은 별로인 것 같아. 그냥 뭐 하면 돼? 값이 다 알고 있잖아. 그치? 근거 계수 관계 쓰면 되겠죠. 그쵸? 그건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가 얼마야? 두 개 더 하시니까 2고요. A분의 뭐야? 조심해라. 이거 0 만들고 풀어야 된다. 얘가 얼마야? 곱하시니까 얼마야? 아, 마이너스 1이네요. 그쵸? 알겠습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이고요. A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되겠다 하시고 B 넣으시면 끝나겠네요. 알겠습니까? 별로 어려울 거 없죠? 자, 마지막은요. 마지막은요. 요게 요거라는 거잖아. 그치? 역시 마찬가지로 부등호 방향 보시고 A는 뭐야? 양수일 거라는 거 1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렇게까지 분석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문제 보면서 되지는 않고요. 여러분이 사후적으로. 근데 좀 이렇게 실력이 쌓이면 문제 보면서 돼요. 왜냐면 내가 어쩌다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똑같은 틀에다가 지금 일관성 있게 얘기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계산 과정이 너무 뻔해요. 미지수가 지금 몇 개예요? 3개거든요? 쓸 수 있는 식이 몇 개예요? 아니에요. 2개밖에 없어요. 왜냐면 봐봐. 이런 건데 얘들아 이렇게 푸는 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내가 부등호 계속 풀 때도 근과계수의 관계 쓰라고 하고 이랬잖아. 근데 근과계수의 관계나 이런 건 다 뭐에 관한 식이야? 방정식의 문제란 말이야. 근데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 방정식과 부등식은 사실상 어떻다? 풀이가 같다는 거지. 뭐만 지금 조심하라고 했던 거야? 부등호 방향에 뒤집히나 안 뒤집히나 조심하는 거고 우리가 그냥 근이다 생각하고 풀고 있다는 거야. 그럼 지금 만약에 이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x는 얼마야? 마이너스 2고 x가 얼마야? 1이라는 거잖아. 그럼 본질적으로 a, b, c 3개고 식이 몇 개야? 미안해. 미지수가 3개고 식이 몇 개 쓸 수 있어? 정보를 2개 쓸 수 있잖아. 이해돼? 그러면 a, b, c를 실제로 알아낼 수 있을까? 없어야 돼요. 저 미지수가 지금 몇 개? 3개야. 식은 요거 하나 넣고 요거 하나 넣고 몇 개가 나와? 2개가 나와.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한 게 있어. 자, 1, 2, 3번 중에 식 안 쓴 거 더 있니? 식 안 쓴 거 없을걸? 그렇지 않아? 쓸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렇지? 그러면 식은 못 썼어. 자, 그 다음 뭐 찾아가야 돼? 그렇지, 조건 찾아가야 돼. 지금 여기에 정수 조건, 뭐 자연수 조건 있냐? 없네. 그렇지? 그럼 또 뭐야? 마지막? 비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구조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얘들아, 너희들이 풀고 내가 이따가 시간 줄 테니까 좀 잘 정리해봐. 풀어줄 테니까, 오케이? 풀이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거야. 봐봐. 내가 몰라야 된다고 했던 건 아니야. 이렇게 안 푸는 이유와 여기 와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 이유가 다를 건데 봐봐. A, B, C지. 그러면 A로 묶잖아.
그러면 얘 다 묶어서 정리하지 말고 얼마랑 얼마야? 플러스 2하고 x 플러스 2랑 얼마 있는 거야? x 마이너스 1인 거지 뭐야?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1 있는 거야. 얘가 무슨 식과 똑같은 거야? 지금 이 식과 똑같은 거야. 맞니? 자, 그러면 전개하시면 a의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ax제곱 ax 마이너스 2a가 되고 걔가 뭐가 돼? 얘가 되는 거니까 a는 a니까 뭐 쓸말 없죠? a는 a. 그 다음에 a는 또 뭐야? 마이너스 b와 같아. C는 뭐가 똑같아? 아, b라고 하죠. 요거부터 요거랑 요거니까 또 b는 뭐랑 같아? a랑 같아. C는 뭐랑 같아? 마이너스 2a랑 같아. 이렇게 놓은 거 아니야? 뭔지 이해돼? 이렇게 놓은 거야.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여기다 갖다가 다시 꼽아 넣으면 돼. 저기다 갖다 그대로 꼽으시면 맨 밑에 겁니다. 맨 밑에 거에 그대로 꼽아 놓으시면 뭐가 돼? 야, a x 제곱. C는 뭐야? 마이너스 2a네. 마이너스 2ax. 뒤에 마이너스 3a 붙었네. 되니? 그럼 a로 다시 묶이면서 뭐가 돼? 이제 풀리겠지. 알겠어요? 왜 이런 식으로 구조로 풀립니까? 라고 말하면 이게 무슨 식입니까? 라고 정의해야 돼. 이게 무슨 식이에요? 이게 비례식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 비례식이 뭡니까 결국? 비율을 안다는 건 뭡니까? 100원 뭐 예를 들면 1대2야. 이제 삶에 이게 뭐라 경험이 많아지면 이런 거에 민감해져. 1대2야. 300원쯤 있으면 100원과 200원이니까 차이가 별로 안 나. 3,000원쯤 있으면 얼마야? 1,000원하고 2,000원이야. 별로 차이 안 나. 1억쯤 있으면 1억하고 그때부터 뭐야? 막 괜히 본전 생각나고 아깝고 그런단 말이야. 뭔지 알겠어요? 1대2라는 건 너와 나의 상대적 값이라는 거거든요. 그 정도는 알 거라는 거야. 근데 1대2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A와 2A 이런 거예요. A는 A고 B는 2A라고 쓰면 뭐야? 이게 비례식이 돼요. 너는 1이고 너는 얼마야? 그러니까 뭐냐면 한 문자로 나타내는 걸 비례식이라고 그래. 한 문자로 나타내는 걸. 문자가 여러 개면 문자를 하나로 정리하면 돼. 자, A는 A인데 B는 2A고 C는 3A야. 이런 뭐가 보이니? B는 몇이야? 2고 C는 3이네. 뭐야? 1대 2대 3이야. 그래서 얘를 A는 K로 B는 2K로 C는 뭐야? 3K로 놓는 게 1대 2대 3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문자가 하나의 문자로 다 일관되게 표현되면 우린 그걸 뭐라고 불러요? 비례식이라고 불러요. 이 값은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비율은 알 수 있어요. 지금 몇 대 몇이에요? 1대 마이너스 2라는 비율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시겠어요? 봐봐요. 미지수가 지금 몇 개야? 3개인데 식이 2개니까 아 뭐야? A를 A 뭐 너도 A 너도 2A 뭐 이런 마이너스 2A 그러니까 너가 A 너가 마이너스 2A 식으로 뭐야? A가 있는 채로 그냥 A가 있는 채로 한 문자로 정리가 다 되면서 풀리겠구나 라고 알 수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결국 얘는 뭐야? 미지수 3개에 식 2개인 거고 너는 미지수 2개에 식 2개였던 거고요. 너도 미지수 2개에 식이 2개 나왔던 거니까 얘랑 1, 2번과 3번은 거대한 차이가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풀이를 왜 이렇게 합니까?를 어쩌다 그렇게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걸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내려다보고 푼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뭐 적으시면서 들으시면 되는데 그런 거랑 똑같은데 그 제주도에 가시면 저도 안 해봤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영화 메이즈 러너 알아요? 메이즈 러너? 옛날 영화인데 몰라요? 그 애들이 미로 이렇게 통과하는 거 몰라요? 제주도에 가시면 뭐 이렇게 된 미로가 있는데 그 미로가 머리보다 높이 이렇게 자라 있고 그래서 그 놀이기구처럼 그 미로를 탐색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미로를 1층에서 그대로 그 미로를 통과하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위에서 막 내려다보면 어때요? 너무 쉽거든요. 똑같아요. 너희들은 그냥 1층에서 내려다보고 푸는 거니까 1층에서 보니까 잘 모르겠고 얘를 뭐 하셔야 돼? 내려다 놓고 풀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뭐야? 미지수 개수와 식개수로 이게 이미 이렇게 풀 거라고 정해 있는 문제예요. 자, 다음 다 중요한 거네요. 2차 부등식의 특수해라는 주제고 별거 아니에요. 거기 같이 봅시다. 123페이지. 대충 적어요. 왜냐? 집에 가서 다시 적으라는 뜻이에요. 자, 12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2차 부등식의 특수에는 항상 성립하거나 해가 없거나 하는 부등식이다.
그래서 거기 써 있죠. 그래프와 D로 이해하시면 돼요. 판별식으로. 그래프 반드시 그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의사항은 최고차 한계수, 양수, 음수, 0, 2차 뭐 이런 말에 주의하시면 되고 제가 문제로 싹 다 넣어놨고 펀치라인은 흰소같이 하는 문제들로 4개를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 가서 한 번 더 연습하시면 되는데 여간 핵심은 이거죠. 제가 강조하지만 근이 몇 개야? 2개인 상황. 근이 몇 개야? 1개인 상황. 없는 상황. 얘를 2차식으로 해결하시면 뭐야? 너는 항상 0보다 크고 너는 0보다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너는 요거 빼고 나머지 다 0보다 크고 0보다 크거나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보고 인지하셔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프가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판별식을 여러분 작성하시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요거에 이 얘기예요. 이거 보시면 x-3의 제곱은 0보다 작다예요. 그래프 그리시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된다는 거죠. 색깔 나눠드릴까요?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흰색 그래프가 0보다 작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얘는 뭐야? 성립하는 게 한 개도 없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흰색, 얘가 0보다 뭐한 거? 내려간 부분은 없어요. 0인 부분은 있죠? 0인 부분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예요. 똑같은 식이니까 x-3의 제곱이 0보다 커요. 자, 요 그래프죠? 0보다 크다는 건 방금도 했잖아요. 뭐예요? x가 3보다 클 때 x가 뭐 할 때? 3보다 작을 때죠. 자, 얘는요. x-의 3의 제곱의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작은 건 없지만 뭐는 있어요? 같은 건 있죠. 같은 건 얼마가 돼요? 3일 때 같아져요. 됐습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x-3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그러면 전체에서 다 뭐야? 0보다 크거나 뭐야? 같다가 되므로 얘는 답이 뭐가 돼요? 모든 실수 x에 성립한다 라고 되겠죠. 뭐 어렵지 않으실 거고 자, 그러면은 주의사항은 이제 점점 나오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자, 봅시다.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겼어요? x제곱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긴 거고 0보다 작은 부분이 뭐하다? 없다는 거죠. 0보다 작은 부분이 뭐야? 없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잖아. 0보다 작은 부분이 없다라고 하시면 이렇게만 그리시면 여러분 틀려요. 그렇죠? 0보다 작은 부분이 없으니까 대신 뭐는 있더라? 같은 부분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그리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아, 주의하세요. 국어 문제죠, 일종의. 얘가 그럼 뭐야? 얘가 요건 뭐고? 그러니까 넌 뭐여야 돼? D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근이 한 개 있거나 아니면 뭐여야 돼? 없는 거잖아. 이거 아니면 요거잖아. 알겠습니까? 이게 D가 0보다 작은 거고 이건 D가 0인 상황이니까 두 개 다 합쳐서 요거죠. 아시겠어요? 자, 짝수공 쓰시면 A 플러스 3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의 A 플러스 3이 뭐야?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이거 푸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얘들아, 오케이? 자, 여기서 실력 차이가 나오는 건데요. 자, 계산하시면 얼마예요?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줄이세요. 뭐냐? 답은 요거까지는 바로 안 가셔도요. 이 덩어리가 그대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치환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니까. 덩어리로 보라니까 그냥. 자, 얼마랑 얼마니? 근이 0하고 4죠. 아니, 얘들아, 봐봐. 얼마랑 얼마니? 됐니? 0하고 4지? 알겠어? 이건 보여? 됐어. 그럼 얼마야? 이렇게 계산하시라고요. 알겠습니까? 이거 다 풀고 다 조립하고 이러는 게 아니야. 알겠어? 그럼 빼기 3 빼기 3 빼기 3 하시니까 얼마야? 이렇게 계산을 끝내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덩어리째로 계산하세요. 알겠죠? 야, 저건 알아. 니네 어차피 계산 못할 것 같은데. 보였습니다! 라고 하면 안 적어도 돼. 보였습니다. 괜찮아. 근데 나는 수업 특성상 가차 없어. 난 그다음부터 이렇게 계산할 거야. 왜냐면 한번 얘기했거든.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왜냐면 내가 내가 진짜 너무 초짜여갖고 치환하세요 가르쳤으면 내가 이렇게 할 말이 없지. 근데 난 치환하지 말라 그랬어. 그치? 그대로 보여야 된다고, 덩어리째로. 이 얘기를 몇 번 했다고. 이렇게 허들이 높은 게 아니니까 얘들아 난 이렇게 계산할 거야. 아주 사소한 계산인데 이런 거 하나를 잘 쓰는 게 시간을 줄일 수 있죠. 자, 188번입니다. 아, 중요하죠. 얘들아,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럼 이런 게 어려운 거야, 얘들아. 얘가 이런 게 어려운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188, 189 이런 걸 좀 잘해야 돼. 물론 190은 그냥 그 문제가 까다로운 거니까 이렇게 힘내시고. 오케이? 188번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정리해 놓자. x에 대한 부등식 요거라는 거야. 자, a가 0보다 크대.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 그래프 어떻게 생기니? 요거니까 요렇게 생기는 거지. 맞니? 이해돼?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면 이라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A가 0보다 크면 전체적인 그래프 모양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 지워야겠다. 전체적인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되어 있어? 아래로 볼록인 상황이 되는 건데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가능하냐라고 묻는 거죠. 맞죠? 그러면 뭐 하셔야 돼? A가 0보다 크면 양수인 상황에서 너의 뭘 해봐야 돼? 해가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물은 거니까 요거 되냐? 혹은 요거냐? 뭐 이런 상황 묻는 거 아니야. 알겠니? 그러니까 뭐 하셔야 되겠어? 판별식을 쓰셔야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D는 자, 뭐야? 4A 제곱에다가 6A 제곱이네요. 그럼 얼마가 돼? 마이너스 2A 제곱이니까 얘들아 마이너스 2A 제곱은 항상 뭐야? 0보다 작죠. 됐습니까? A가 양수잖아. A가 양수든 음수든 간에 A 제곱은 뭐야? 항상 양수고 앞에 마이너스 2가 곱해지니까 전체는 뭐야? 항상 음수가 되겠지. 그치? 항상 음수니까 판별식들이 0보다 작다는 건 그래프는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야? 이렇게 떠 있다는 거니까 요거 밑에 부분이 즉 요거보다 0보다 작은 부분이 존재하니? 존재하지 않는다가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1번 오케이 좋아요. 자, 반드시 이 상황을 세 개로 분리해서 하셔야 돼. 미지수가 아니 최고차항이 뭔지 모르면 그래프가 결정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이 문제로 이미 처음 그냥 맛본다고 생각하세요. A가 0이면 A가 0이야. A가 0이야. 그럼 뭐야? 야, 넣어서 생각해봐. 지난 시간에 했던 거잖아. 아씨 몰라 씨 이거잖아. 그치? 야, 그럼 해가 한 개냐? 해가 한 개야? 아니지. 뭐야? 1 넣어도 되고 2 넣어도 되고 3 넣어도 되고 4 넣어도 되고 그치? 이해돼? 그거 뭐야? 해가 한 개가 아니라고요? 모든 실수에서 가능하죠.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면 자, 얘들아 A가 0보다 작으면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자.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이건 잠깐만 뒤에 나오나? 뒤가 나오네. 됐어. 그러면 A가 0보다 작아. A가 0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맞지? 그러면 해가 모든 실수다라고 하는 건 뭐야? 해가 모든 실수이려면 요 그래프가 0보다 작은 부분이 뭐야? 모든 실수 뭐야? 언제나. 그러니까 어떤 거야? 이거니? 라고 물은 거죠. 이렇게 되면 모든 실수에서 다 뭐야? 이 그래프가 0보다 작아지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프 항상 생각하시고 A가 0보다 작으면 그래프 이렇게 생겼고 얘가 0보다 작은 부분이 모든 실수에 나오려면 이 상황을 묻는 거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럼 판별식 D가 뭐여야 돼? 떠있잖아. 떠있잖아. 근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근이 없니? 라고 물은 거야. 알겠어? 판별식 D 걸면은 얼마가 된다고? 아까 했는데 마이너스 2A 제곱이 되고요. 맞죠? 아까 했어요. 그러면 얘가 뭐야? 음수니까. 그치? 얘가 음수니까 뭐야? 근이 없이 이렇게 떨어진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실수에서 다 0보다 작아지겠죠. 됐습니까? 맞겠지 계산. 틀렸냐? 맞을걸? 맞았어. 맞았다고 칠래. 맞았어. 진짜 내가 지금 확인했어. 붙어도 돼요. 붙어도 돼요. 근데 맞아요. 요거도 돼요. 근데 그냥 요거 놓고 판단만 하면 된다 이런 거죠. 붙어도 되죠. 당연히 작거나 같다니까. 자, 189번이요. 그러니까 요 파트에서 요거 갖고 틀리면 지금 막 문제에서 요거 갖고 틀리면 너희들이 실수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야 돼요. 이걸 틀려놓고 실수라고 말하는 게 왜냐면 이거는 이걸 유도하는 거거든요. 다음 식의 모든 값이 모든 실수 x에 대해 항상 양수래. 항상 양수라거든요. 오케이? 모든 실수에 대해 항상 양수래. 그럼 뭐야? 항상 0보다 크니라고 묻는 거야. 맞니? 오케이? 자, 항상 양수다라고 했으면 얘가 0보다 크냐. 자, 그럼 네가 따지셔야 돼. 봐봐. 이런 얘기야. 얘가 모든 실수 x에서 항상 양수라는 조건이 있다고 쳐봐. 그럼 뻔한 건 있어. 무조건 결정되는 거 있어. 뭐 A의 부호가 뭐여야 돼? 0보다 커야 돼. 왜 그러니? 이렇게 생겼으면 모든 실수에서 항상 양수일 수 있어? 없어? 있지. 근데 이렇게 생겼으면 항상 양수일 수 있어? 올리면 되잖아요. 올리면 되겠지. 근데 뭐야? 계속 내려갈 수 있잖아. 항상 양수일 수 있어? 항상 양수일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항상 양수라는 건 무조건 얘가 뭐여야 된다? 양수여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생겨야겠다? 이거가 되고 얘는 뭐야? 안 되겠다라는 걸 먼저 점검을 하셔야 되겠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제가 그래프 그리라고 했죠. 요런 상황을 만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항상 양수라고 했더니 0은 돼? 안 돼? 0은 안 되는 상황이고 이제 요거 가지고 뭐 하시면 돼? 판별식 쓰시면 되겠죠. n 플러스 2에
제곱에다가 뭐야 마이너스 4에 m 플러스 2가 뭐야? 0보다 작으면 되고 아까 했던 거네요. 그쵸? m 플러스 2, 0하고 m 플러스 2, 4 이렇게 바로 보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걸어주시면 되니까 m 2다라고 하시면 이제 뭐가 돼요? 아주 개같이 틀리는 거죠. 그쵸? 졸라 아깝죠? 틀렸죠? 왜죠? 틀렸어요. 빨리. 지금 못 찾으면 시험 때 또 틀리네. 수 있으니까 잘 적어놔. 틀렸어. 뭐가 틀렸니? m이 뭐일 때 1 찾아야 돼? 0일 때 찾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뭘 찾은 거냐면 m이 양수라고 했는데 뭘 검증을 안 했어? 음수는 안 된다고 검증했어. 뭘 빼나갔어? 0일 때는 안 했어. 요 최고창이 얼마일 때 안 했어? 0일 때는 안 했다고. 자, 봐봐. 좀만 m이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이제 뭐가 돼 더? 0 곱하기 x에 저기 써보라고 그랬지? 마이너스 뭐야? 0이네? 0 곱하기 x 더하기 4야. 어떠니? 봐봐. 이거 뭐야? 어차피 0되고 이것도 뭐야? 0되네? 4는 뭐야? 0보다 크다. 이거 항상 성립하네. 그치? 항상 성립하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m이 마이너스 1일 때 추가해야 돼. 자, 마지막으로 기다려. 마지막이야. 이렇게 넣으면 2차. 2차라고 돼 있어. 그러면 m이 마이너스 2면 돼, 안 돼? 안 돼. 왜지? 2차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다 문장을 똑바로 읽어서 2차란 말이 있냐, 없냐? 를 보셔야 돼. 2차란 말이 없잖아? 근데 최고창이 딱 뭐야? 최고창이 딱 미지수로 나왔잖아? 뭐 하셔야 돼? 짜증을 좀 내야 돼. 왜? 2차 되는지 안 되는지 0보다 큰지 작은지 이거 다 검증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최고창을 주는 게 제일 좋은 조건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123페이지의 두 번째 거예요. 최고창 계수가 양수냐, 음수냐, 따옴표 2차. 2차란 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걸 다 주의하시면 풀어야 돼요. 근데 봐봐. 방금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그냥 m이 0일 때 무조건 성립하는 거 아니야. 이거 뒤에 마이너스였으면 0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0 곱하기 x 마이너스 4니까 얘는 성립해 안 해? 뭘 넣어도 마이너스 4는 0보다 클 수가 없으니까 성립 안 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0일 때를 꼭 일일이 하나 대입해서 따져주셔야만 알 수 있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주의하시라. 190번이요.